네, 파이썬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묶은 자료 구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딕셔너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딕셔너리의 데이터 구조는 키와 값의 쌍으로 연결해 놓은 그러한 데이터 구조가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값이 있으면 이렇게 중괄호를 하게 돼요. 딕셔너리는 중괄호고요. 중괄호 안에 키하고 콜론 다음에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키하고 값의 쌍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이 딕셔너리가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dict라는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리스트로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리스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머무는 기숙사의 이름을 리스트로 또 만들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는, 즉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학생이 어느 기숙사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딕셔너리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튜던트의 이름, 학생의 이름과 기숙사를 키값과 키와 밸류의 쌍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의하는데요. 스튜던트는 하게 되죠. 그래서 중괄호를 하게 되고요. 먼저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이름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콜론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머무는 기숙사를 넣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의 요소, 데이터가 완성이 된 게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학생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련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 한 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거나 잘 문서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하나의 요소 데이터들을 각각 컴마로 해서 라인을 바꿔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과 그 다음에 기숙사 이름을, 우리 학생 이름과 기숙사 이름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요소로 만드는 딕셔너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학생의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리스트에서는 위치 정보로 했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위치 정보를 했는데요. 여기 딕셔너리에서는 요 안에다가, 스튜던트 안에다가 0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키 값을 주게 됩니다. 키 값을 주게 되는데요. 키 값을 어떻게 줘요? 네, 이름이 키 값이 되죠. 그래서 허마이니 라고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의 이름이 키가 됐으니까 뭘 출력할까요? 그렇죠. 네,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 해당되는 그 값을 출력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핀도어다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의 위치를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숫자로 했다면 딕셔너리에서는 그 키 값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든 0, 1, 2라는 자리의 위치가 아니라 키 값을 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스튜던트, 요번에는 해리는 어디 살까요? 그래서 해리 하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해리도 그리핀도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괄호를 안 했네요. 그래서 괄호를 하고요. 다시 실행하면 네, 그리핀도어에 산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 학생만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그냥 전체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즉, 요 스튜던트 전체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요소, 키와 밸류의 쌍인 전체 요소가 출력되고요.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키값, 즉 여기서는 이름이 되죠. 이름을 인덱스로 이용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스튜던트의 해리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해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value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for 하고요, I in student,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 I 값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I 하지 않고 이걸 student 이렇게 단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student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설명문으로 하고요. 실행을 해 보니까 네, 뭐가 나왔죠? 지금 요 스튜던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출력을 했더니 허마이니, 해리, 론, 드래코 나왔어요. 요 이름이 여기에서 딕셔너리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네, 키 값이죠. 즉, 딕셔너리에서 하나씩 값을 가져올 때 뭘 가져와요? 키 값을 가져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 값이 아니라 그 키에 해당되는 value, 즉 값을 가지고 싶어요. 즉, 네, 그렇죠. 하우스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덱스가 이름이니까 스튜던트의 안에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키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지금 이름이잖아요. 키가 되고 거기에서 딕셔너리에서 이 키 값을 인자로 줬습니다. 키 값을 인자로 줬으니까 뭐가 와요? 그것에 value가 오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네, value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린 프린트에서 각 요소 사이에 구분자가 SEP였죠. 현재는 그냥 공란이에요. 기본이 이렇게 공란인데 우리는 이거를 컴마 공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네, 이름 컴마 공란 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값과 value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위에서 했듯이 각각의 학생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에 대한 것을 같은지를 해서 하우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좀 더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먼저 이름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name은 input 하고요, 메시지를 주고요, 그냥 name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자, 이름을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는 인덱스 할 때는 스튜던트의 i번째 이렇게 인덱스에서 name하고 같은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각각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는 출력을 할 수 있죠. 즉, 이 포문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name이 뭐가 되죠? 키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키 값에 해당되는 사람의 학생의 어떻게 돼요? 네, 위치를 값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그냥 name이 아니라 스튜던트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 이름 키 값이 되겠고요. 스튜던트 안에 그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이게 value가 되죠. 이 value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네, 해리는 그리핀도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처럼 리스트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0부터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포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같은지를 비교하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걸 얻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위치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인덱스로 줌으로써 그것의 하우스 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데이터 구성을 알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의 어떤 2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네, 이렇게 4명의 학생, 하우스, 그 다음에 페트로누스 이렇게 세 개의 속성들을 갖는 테이블 구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딕셔너리로 나타내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딕셔너리로 만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로 다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 요 정보를 각각을 이렇게 딕셔너리로 각각을 묶고요. 그것들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묶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이 허마이니고요. 하우스가 그리핀도어고요. 페트로누스가 우토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이 해리고요. 하우스가 그리핀도어, 페트로누스 스택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명 한 명 학생을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묶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검색을 해서 각각의 하나 명의 학생을 했을 때 만약에 네임 또는 하우스 또는 어떤 무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출력되는지 이것을 한번 실제 코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지요. 네, 코드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갖다가 설명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장표에서 봤던 코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봤을 때 2차원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돼 있었죠. 자, 이걸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하는데 각각 하나하나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학생에 대한 각각의 키값 하나씩 가져왔을 때 그것들의 네임, 그 다음에 하우스, 그 다음에 무기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허마이니, 그리핀도어, 오토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하우스와 페트로누스가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딕셔너리로 2차원 테이블 형태의 어떤 데이터도 쉽게 구성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블록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오늘 하고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 안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기숙사 이름을 짝으로 하는 이렇게 짝으로 하는 키와 밸류가 짝으로 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해리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나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에 보면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괄호가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 놓고 이 안에다가 우리는 해리 이렇게 키값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그리핀도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체를 다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출력에서 만약에 스튜던트 전체를 갖다가 출력을 한다. 그러면 전체 값이 이렇게 딕셔너리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 하나의 학생에 대해서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숙사 이름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하나 만들고요. 자, 네임에서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입력을 받고요. 간단하게 우리 그냥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임은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각각의 키값, 요 네임이 키값이잖아요. 요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우리가 얻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위치 정보였는데 우리는 키값을 그냥 인덱스로 주면 바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요. 여기 안에 해리가 아니라 우리가 입력받은 요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우리가 해보면 해리라고 하고 하면 그래핀도어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0부터 쭉 이렇게 인덱싱이 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검색을 했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으로 즉 키값으로 바로 검색해서 원하는 값들에 대해서 키값에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딕셔너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리스트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딕셔너리에 대한 기능이 이리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딕셔너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키값으로 찾거나 변환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우리가 확인해서 딕셔너리에서 원하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로 코딩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일일이 외워야 했지만 여기 블록에서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코드를 생성해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